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장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마켓 A컷을 통해 알아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 제가 꼽은 가장 중요한 순간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골든돔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모습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주 기반의 미사일 방어망인 골든돔을 임기 중에 가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요. 이로 인해 오늘 국내 관련 기업들에서도 방산 관련된 기업들, 우주항공과 관련된 기업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든돔은 어떤 것을 뜻할까요? 네, 골든돔은요, 미국판 차세대 미사일 방어 체계이고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우주로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지구 반대편에서 ICBM과 같은 미사일을 쏘게 됐을 때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요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보입니다. 우주 센서 그리고 지상 해성 레이더 그리고 우주 배치 요격기를 구성을 해서요. 미사일이 발사되는 그 순간부터 실시간으로 추적과 그리고 차단이 가능한 기술력을 뜻합니다. 지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약 244조 원을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에 투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순간이고요. 스페이스X와 같은 민간 방산 업체들과의 협력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중에 실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임기 중에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주항공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을 때 항상 거론되는 인물이 있죠.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통해 알아보시죠. 네, 머스크의 우주 비즈니스가 점점 더 하나로 좀 귀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옆쪽에 동그라미 안에 수많은 점들이 보이시죠? 스타링크의 저궤도 인공위성을 3D로 표시한 그림입니다. 지도를 수많은 저궤도 위성이 동그랗게 감싸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4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고요. 발사한 위성만 7,000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7년까지 4만 2,000대가량을 발사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이 3D 그림이 얼마나 더 빽빽하게 둘러싸일지도 한번 함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스타링크가 긍정적인 소식을 연일 들려오고 있는데요. 사우디에서 해상과 항공 인터넷 제공 승인과 관련된 이야기가 최근 들려오기도 했고 여기에 그치지 않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 그리고 자율주행 로보택시에 대해서도 확대 정책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성통신과 교통, 인프라 이 3박자를 통해서 지구와 우주 연결 생태계를 확실히 더 구축하겠다라는 그러한 청사진을 내비친 거죠. 스페이스X와 테슬라, 뉴럴링크와 같은 머스크의 제국이 우주 그리고 AI를 중심으로 점점 더 공고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은 어떨까요? 네, 오늘 삼성 관련해서요. 삼성이 이제는 우주 산업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대표적으로 삼성물산이요. 서울대학교와 함께 우주 발사장 설계와 관련된 연구 개발에 착수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는데 로켓 발사장과 우주 인프라를 통합한 개념인 우주 발사장에 대한 설계이고요. 삼성 리서치는 우주 전문가를 채용하고 산업 로드맵 작성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삼성 벤처는요, 미국 위성 스타트업인 로프트 오비탈에 투자하는 모습도 전해졌었고 여기에 삼성전자는 나사의 큐브 위성에 참여를 하고 우주 방사선에 대한 대응 실험은 물론이고요. MMIC 모듈 등 우주용과 관련된 반도체 개발을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삼성이 우주항공 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의 자본력과 기술력을 통해서 우주항공의 수직 계열화가 언제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그 가능성에 긍정적인 해석이 더해지고 있는 거겠죠. 네, 다음 장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은요, 삼성물산을 통해서 왜 우주 후방 산업에 진출을 하는 걸까요? 우주 후방 산업이요, 전방보다 투자하는 돈 대비 성과를 얻을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진입 비용 우선 굉장히 더 적은 게 후방 인프라 산업이고요. 여기에 실패했을 때의 수익 모델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로켓을 제작하는데 세계 시장에서 5손가락에 꼽힌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원전이라던가 건물 그리고 아니면 플랜트 사업과 같은 그런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5손가락에 꼽힐 만큼 굉장히 강국으로 꼽히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기술력이 우주항
항공 후방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굉장히 큰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위성의 수요 추이는요, 무려 10년 동안 300%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렇게 위성의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당연히 후방 산업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우주 후방 산업이란 위성 발사 이후에 필요한 인프라라던가 운송 기술 전반적인 것을 의미하고요. 발사장에 투입되는 고온 내열이라던가 자동화 설비, 초정밀 제어가 필요한 융합 공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강국이기 때문입니다. 플랜트, 원전 그리고 정밀 시공 기술까지 가장 유리한 국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 역시나 우주 후방 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관련 기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주 산업이 점점 더 확장이 되고 있는 만큼 관련 종목들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우리가 1차적으로 볼만한 게 소부장 관련된 분야겠죠. 대표적으로 우주항공 하면은 떠오르는 기업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RG 넥스원, 아이스레이 시스템, 위성통신과 우주 부품과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기술력도 굉장히 굳건하게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적에도 위성통신과 관련해서는 LPE 위성과 인텔리안테크 솔리드가 있는데요. 위성 인터넷 장비와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겠죠. 건설 관련된 분야에서는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있습니다. 특히나 후방과 관련된 기술을 우리가 더욱더 개발을 하고 블루오션으로 부각을 받는다면 원전 관련돼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을 눈여겨볼 만하고요. 아무래도 건설 경기가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적에도 위성 그리고 후방 위성 산업이 이러한 건설 관련 기업들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생소하지만 반도체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나 DBA텍 같은 경우에 증권가에서요. 방사선 내성 테스트라던가 MMIC 국산화를 통한 기술력을 독보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주 관련된 산업을 하게 된다면 보다 더 정밀화된 반도체가 필요한데 그러한 기술력을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갖고 있다라는 거겠죠. 만약에 테마가 더 확산되게 된다면 레이더라든가 아니면 항공전자 그리고 발사체 컨트롤 같은 이런 방산 관련된 기업들까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는 시장이요 우주 항공 산업으로 지구를 넘어서 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연결망에 대해서 힘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는 우주를 활용해서 방어망 구축에 대해 선언을 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망을 구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세계 투자자들이 지구를 넘어서 우주를 향한 이런 각축전을 벌이고 있을 때 우리 투자자들의 시선도 기회의 궤도를 잘 그려서 수익으로 창출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마켓 데이컷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